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 전임 정부의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법률가들은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하기로 한 전임 한국 정부의 결정은 국제 난민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통일부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강제 북송 논란이 거세진 2019년 당시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인권 상황 등은 모두 우려스럽다면서 한국 정부와 그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ve spoken on a number of recent occasions about the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Our concerns with the DPRK regime doesn't stop with its WMD programs. Of course, we have profound concerns with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regime in the DPRK. These are concerns that we share with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탈북어민 북송 결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게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전임 한국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한국의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인 미국의 제러드 갠서 변호사는 VOA에 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과 며칠 만에 돌려보낸 것은 분명한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며 특히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은 국제난민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ybody who flees North Korea, what's referred to as a refugee surplus, in essence, an automatic refugee, because it's illegal and subjected to a death penalty offense to leave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The idea that they have to have been engaged in politics or having had political opinions is not an accurate reading of the Refugee Convention, or international refugee law. 제재와 인권 문제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정부의 수사는 자백뿐이라면서 증거 없이 북송 결정을 서두른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was just no proceeding of any kind to determine the guilt that the administration is assuming here. 미국의 법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한국 사법 체계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경위와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같은 나라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요구했는데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단 베이컨 하원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군사위협 인식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방장관이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해당 국가별 군사 역량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1월 30일까지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해당 국가의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들의 목표와 동향에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가 재래식 전력과 비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에 연간 투자하는 자금 규모의 추정치와 비재래식 전력에 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재래식 전력에 대해 다른 비재래식 전력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순항미사일 전력 이외에 육해공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전자기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군사 전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재래식 전력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특수작전 부대와 연관돼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 등 적국들의 핵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해 핵무기 역량과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전년도 대비 핵과 미사일 전력의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도 제출돼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군사력 평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평가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의 글로벌 태세 검토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 등에 대한 방어 등 미국과 한국의 공동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주한미군 규모를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적들의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글로벌 태세 검토는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현 태세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국방부는 계속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검토하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맹에 적절한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남포 일대에 중국 선적의 선박이 잇따라 포착돼 제재 위반이나 제재 선박 위장 움직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장선프 6988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현지 시각 18일 오후 8시쯤 북한 서해에서 대동강이 막 시작되는 지점의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장선프 6988호의 선박 종류는 화물선이나 유조선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타 선박으로 분류됐으며 국제 해사기구 번호 대신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만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와 별도로 지난 15일에는 중국 선박 순창 78호가 북한 남포 일대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사라졌는데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히 통제해온 만큼 이 같은 중국 선박이 사흘 간격을 두고 연이어 포착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선박의 제재 위반 행위나 북한이 해상 이동 업무 식별번호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제재 선박을 위장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한 정황이 포착된 한국 공장들은 전자부품과 밥솥, 의류 등을 생산하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개성공단 업체 현황 지도를 통해 움직임이 확인된 5곳을 살펴본 결과 3곳은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 등 전자기기와 관련된 업체였고 나머지 2곳은 의류와 콘크리트 생산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북한 근로자 수백 명이 통근 중이라는 추정이 제기된 건물은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한국의 중소기업 제시콤사가 운영했던 공장이며 이 회사는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과 커넥터, 인공치아를 제조하던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기밥솥 제조사로 잘 알려진 쿠쿠전자 공장 공터에는 지난해 2월 중형 트럭 2대가 확인됐으며 이어 도금 처리와 반도체 부품 조립 공장을 운영했던 명진전자와 의류제품 생산업체인 만선의 제2공장 등에서도 차량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모여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통일 발걸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통일 발걸음은 18일 한국 서울국립현충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남북한 청년 50여 명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강원도 양구군에서 출발해 고성까지 6.25 전쟁 당시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도보 행진을 펼치며 4박 5일 일정으로 비무장지대 등 한국전쟁 당시 주요 전적지를 둘러보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통일발걸음 행사는 탈북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걸으며 통일의 염원을 다지고 편견을 해소해 통일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